안녕하십니까. 토요새 관함 명상 동화교과서 6단원의 소단원 2죠. 일단은 요 소설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들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토요새 관함 명상은요, 좀 깁니다. 중편 소설이고요. 근데 시점이 여러 가지예요. 맨 처음에 이제 병식이, 그러니까 이제 동생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전체적 작가 시점인데요. 뭐 이래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는데, 우리 교과서 수록 부분은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병국의 입장으로서 병국이란 환경오염에 매우 그게 있는, 뭐라 말해야 돼? 관심이 있는 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인데 환경오염 쪽에 이제 조금 보고, 그래서 이제 사회 고발 같은 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데, 결말 부분에는요, 형제가 맞짱 떠요. 왜? 이 새끼가요, 병식이는요, 돈에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도요새, 새를 잡아가다가 박제사한테 넘겨요. 그럼 그걸로 돈을 받죠. 그럼 병국이는 새를 왜 잡아? 왜? 이 새끼 환경운동을 해. 환경오염 안 된다니까요. 새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생하고 맞짱 뜹니다. 그 부분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봐봐. 병국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시점이 바뀌는 부분을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나와. 봅시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고 중편소설이고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이 끝난 지 한 20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재정권이 들어선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병국이가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다는 건 뭐야? 독립운동했다. 독립운동이 아니지. 그거 시위했다라는 거야. 독재정권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됐고, 성격은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입니다. 현실을 비판해요.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그 경제 개발에만 몰두를 하는 바람에 뭐를 놓쳤다?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를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나오죠. 환경 문제 비판과 순수한 인간성 회복 의지 하고, 특징으로는 뭐 이런 거면 그냥 뭐 써놓으세요. 왜냐? 요거는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죠. 특징은. 자, 직접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토요새. 이전 줄거리 서울의 명문 국립대학교 사회계열에 재학하던 병국은 불온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가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제적된 뒤, 불온 유인물이면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그건 독재가 안 좋다라는 걸 얘기를 했겠죠. 하다가 긴급조치법으로 제적된 뒤 고향인 석교마을로 돌아온다. 이후 병국은 실향민인 아버지, 우리 집 재산을 늘려가는 데만 관심 있는 어머니, 그리고 재수하는 동생 병식이와 더불어 살게 된다. 고향에 내려온 이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병국은 동진간 일대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둔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나 1인칭 주인공, 여기서는 누구? 병국이. 나는 석교천 물을 똠 미터글라스에 종이를 붙이고 볼펜으로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코르크마개로 주둥이를 닫고 시험관 꽂이에 꽂았다고 합니다. 왜? 이제 그 하구 원인을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동진간 하고. 원인을 밝히고자. 시험관 꼬지를 들고 둑길로 올라섰다. 갈대와 풀이 죄 말라버린 마녀평의 공안지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다. 공안지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터. 벌레는 물론이고 지렁이류의 환영동물조차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오염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땅이. 이 땅에도 내년이면 연간 5만 톤의 아연을 생산할 아연 공장 착공식이 있을 예정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내가 중학을 졸업하던 해까지 이 들녘은 1등 호답이었다. 1등 호답이란 말은요, 농사짓기 매우 좋은 땅이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다 오염돼서 개판되었다는 소리죠. 가을이면 알곡을 매단 벼대가 가을바람에 일렁였다. 그러니까 과거의 풍요로운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참새 때 근접을 막느라 허수아비가 섰고 사방으로 처진 비닐띠가 햇살에 반짝였다. 바다를 끼고 있었지만 석교 마을은 어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많은 부촌이었답니다. 마을 입구 들길에서 나는 상책 나온 임영감을 만났다. 이것도 참 많이 변했죠. 마을 경로의 부회장이 임영감에게 물었다.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말이지. 자, 뭐야?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말이지. 환경 변화의 원인입니다. 임영감은 회감연세로 석교마을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읍서기 출신이었다. 변하다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는다. 공업단지가 들어선 지도 벌써 8년째네. 언제부터 공사를 못 짓게 됐나요? 공단이 들어서고 이때 동안은 그럭저럭 농사를 지었더랬지. 그런데 이듬해부터 농사를 망치기 시작했어. 모짜리에 기름물이 스며들질 않나? 뭐를 내도 뿌리채 썩어버리니 결국 폐농했지. 뭐야, 공업단지가 들어선 결과 폐농했단 말은 뭡니까? 그냥 농사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타까움이 들어.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 지었나요? 관의 폐수분출금지 가처분 시청회가 뭔가도 냈지. 그러나 폐농한 마당에 소장이 문제인가? 용지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시청과 공단 측에 항의했더랬지. 공장에서 쏟아내는 기름찌꺼기 때문에 땅을 망쳤다고 말이야. 1년 넘다 끝장에는 농담난 개발공사에서 땅을 사들이기로 해서 3년 연차로 보상을 받긴 받았지. 근데 뭐 우리만 손해만 봤지 뭔가?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과 싸워 초무지렁이가 이긴 적이 있던가 하니까 뭐야, 현실적으로 권력이 없기 때문이죠. 쓰고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럼 공단 측은 수수방관하는 셈입니까? 그러니까 수수방관하다라는 건 뭡니까? 공단이 수수방관했냐? 내버려 보냐? 그냥 공단은 그냥 내버려 봤냐? 정부는 뭐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수방관 뜻은 알죠?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비판적 태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 세도는 대단해. 지도에 등재도 안 된 촌이 자기네들 입주로 그게 발전을 했는데 그까지 피해서 대수로 내는 게지. 그러니까 뭐야, 아니 이 촌구석 우리가 들어서 발전했잖아요. 공장 들어오고 일자리 들어놨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입니까? 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중심의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이고 나발이고 돈 벌었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단입니다, 이거. 그것이 임영감이 얘기했다고 임영감이 이런 건 아니에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팔자 고치지 않았느냐고 웃기도. 이젠 귀에 익은 소리지만 그때만 해도 생경한 수출입국이니 중공업 시대니 GMP니 하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 공단 측은 마을대책위원회 초월로들어 초청해서 술 사주며 선심을 쓰다. 나중에는 마을 청장년을 자기네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해서 끄지부지 끝났어.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나요? 우리 집 둘째 놈이 제대하고 와있던 차비로 PVC 공장인가 들어갔어. 쟤는 비용 기술이 있어야지 월급 몇 푼 받아와서 쟤 밑닦기 바빠. 딸려는 바람이 일어 서울로 떠났지. 거기서 공장 노동자 짝을 얻어서 월세방을 살아. 임영감이 기침을 둬도 가래침을 뱉었다. 뒤로. 여기 젊은 양반이 가래침 봐. 새까맣지 않은가? 뭐야, 임영감의 처지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거 선한풍이 불 때면 굴뚝면이 이쪽으로 날아와. 우리 마을만 해도 해수병처럼 기관지병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이게 사람 살만한 동네인가 말일세.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으로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됐죠. 아, 그 당시 땅값이 올랐으니 땅 팔아 벼락부자 된 분도 많겠네요. 아, 그 목돈 쥔 사람도 있긴 해. 그러나 돈이라 써본 사람이 제대로 쓰지. 어디 그 돈이 온전할 리 있겠나? 이런저런 게임에 빠져 이태를 못 넘겨 다 거덜났어. 백수 걸단 된 치는 도예로 나가 막노동을 하겠다며 식솔 데리고 떠났지. 난리가 따로 있겠냐? 이것도 난리야. 석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확 바뀐 게지. 개벽이래 말일세.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소일하시나요? 아, 젊은이가 창피한 것까지 다 묻는 건 그래. 그 뭐한가 그 통닭집에 닭 싸주는 봉지 있지? 그 종이를 달라다가 풀칠하고 손잡이끈도 달아줘. 그래도 아직은 정정한데 손째 놓을 수야 있나? 나는 죽은 땅 공안지 건너 공단 쪽을 보았다. 화학 공장들로 이루어진, 여기부터 가르치세요. 화학 공장들로 이루어진 비단지였다. 삼형 종이 공장, 동산 플라스틱 공장, 진화화학 석교 공장, 동진 유기화학 제2 공장 등이 거기 모여 있었다. 솟은 굴뚝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 노란 연기, 회색 연기가 바닷바람에 날려 시내 쪽으로 꼬리를 내렸다. 집진기가 이제 뭐냐면은 그 굴뚝에다가 달아야 돼요. 왜? 뭐 먼지, 유해 그런 막 미세먼지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걸러주는 필터 같은 건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 공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고장으로 집진기가 못쓰게 되었거나 노후화되어 성능이 부실하니 있으나 마나 매연 대책이었다 하면서 여기까지 괄호를 닫으시고요. 씁시다. 공업 단지가 들어서면서 변화된 모습을, 아 그리고 귀퉁이에 이렇게 뭐 이거 있죠, 이거 가습기입니다.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변화된 모습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쓰고 나 지우겠습니다. 일시 정지하고 쓰세요. 이쪽은 안 지워지냐? 나는 제방길을 따라 동진강 쪽으로 걸었다. 해안 쪽 하늘은 노리 자주색으로 침침해 갔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나는 석탑 서점을 들러 오후 3시에 바닷가로 나왔다. 5시간 정도 석교천을 오르내리며 시간차를 두고 미터글라스에 석교천 물을 수거한 참이라 피로와 허기가 엄습했다. 밤을 몰아오는 바닷바람도 차가워졌다. 점퍼 지퍼를 목까지 당겨 올리며 석교 마을에 눈을 주었다. 잿빛 하늘 아래에 눌려있는 석교 마을은 읍시절 옛 모습이 아니었다. 당시 40여 호의 초가는 그새 절반으로 줄었고 알록달록한 기와 지붕의 새 동네로 변했다. 포장된 앞길에는 시내버스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마을 뒤를 가렸던 언덕의 소나무 숲은 매연으로 고사의 민둥산으로 벌어져 있었다. 고사했다는 건 다 말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산 뒤로 들어선 열동의 5층 아파트가 모서리를 보였다.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신축된 아파트를 석교 단지라 불렀다. 지난 여름 엄마 여기서 우리 등장인물 성격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요즘은 좋은 거예요. 이때나 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돈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엄마가 저 단지 중 18평형 2채를 빚을 내어 잡았으나 이어 발표된 부동산 투기 억제법,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갑자기 이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땅값이 쫙 올라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막 여기저기 땅 사고 막 하는데 너무 과열이 되는 거야. 지금과 똑같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근데 그때는 누가 대통령? 박정희가 대통령이니까 씨발 집 사면 다 뒤진다 이래가지고 집값 싹 내려갔거든요. 이거 대책해가지고 야, 집 사지 마. 지금은 그랬다가는 독재니몰이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집값 못 잡고 이때는 잡았어요. 실제로 집값을 잡았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 억제법에 묶여서 매기를 잃어. 그러니까 팔지를 못해요. 매기를 잃어 지금은 전세를 놓고 있었다. 동진간 제방 두께를 내려가 하구의 삼각줄 갈대밭이 멀리로 보이는 진영까지 왔을 때였다. 남자 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둘의 더펄 머리카락이 드러나 나는 공단 공원으로 짐작했다. 공단 공원이 뭐냐면 공장 직원. 한 녀석은 등산백을 메었고 복장도 등산복 차림이었다. 거리가 50m쯤 가까워졌을 때 등산백을 매지 않은 녀석의 걸음걸이가 눈에 익었다. 병식이었다. 병식이 이게 자기 거식이거든요? 자기 동생인데 그래서 병국의 동생으로 자본주의적 욕망을 지닌 인물입니다. 하면서 이제 생략된 부분 줄거리. 병국은 동진강 주변의 환경 문제에 계속 몰두한다. 어느 날 병국은 동생 병식이 철새 도래지에서 새들을 독살하는 이들과 한패일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하고 여기서부터 결말 부분인데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합니다. 써놓으세요. 여기서부터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 증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입 닫아. 병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라고 안 나와요. 이제 병국이가 3인칭으로 나오죠. 괜히 엄숙 떨지 마.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병식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아따 더럽게 끼네. 여기까지 나오니? 나와야 되는데? 거뜬하네.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뻔뻔하죠? 왜? 아니, 병식이는 이게 잘못인 줄 모른다니까. 병식이 뻔뻔한 태도. 병식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아이 뻔뻔스러운 자식. 언제부터 그 짓 시작했어?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뭐래? 병국이 언성을 높였다. 별 말코 같은 소리를 사듣는군. 날아다니면 새도 임자있나?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다 사들였어? 병식이가 주모가 놓고 간 주전자의 막걸리를 두 잔에 쳤다. 그러니까 두 잔에 쳤다라는 거예요. 두 잔에 이제 그거 내려갔는 이렇게 담았다라는 거겠지? 우선 한 잔 꺾지.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야, 병식이는 싸우기 싫으니까 일단 형 일단 마셔. 일단 한 잔 마시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화제를 낸다. 누가 너에게 그 일을 시켜? 그 사람을 대. 병국이 잔을 밀치며 소리쳤다. 형이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면서 잡아박지 한다고? 그건 죄가 되고 허가는 사냥총으로 새 잡는 짓들은 죄가 안 된단 말이지. 병식이 코웃음을 쳤다. 희귀조가 멸종되고 있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를 창조할 수는 없어. 개떡 같은 이론 집어치워. 지구상에 30억 넘는 새가 살아. 그중 내가 몇 마리 죽였다 진짜. 형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 그래서 뭐야? 아니 내가 뭔 잘못이냐 이거지. 돈 버는 게 왜? 이러면서.
와, 박지아는 너무 못되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의 멱살을 틀어주었다. 오, 싸워라, 짝 싸워라, 짝.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 꼈다. 개시도 않은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소리쳤다. 하, 못 불겠다면 형이 고발해봐. 형 손에 아우가 쇠고랑 차지. 병식이 형 손목을 잡고 꺾었다. 아, 형도 구치소 출입해봤으니 나만 벽 보고 살란 법 있어? 이게 뭐야? 도발이죠? 도발이죠. 이게 뭐야? 학생으로 감옥에 간 일을 나만 벽 보고 살란 법 있어?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냉소적 태도. 그래서 이제 말이면 다야 하고 병국의 주먹이 아우의 턱을 갈렸다. 병식의 머리가 뒷벽에 부딪히자 입술에서 피가 터졌다. 형이 날 쳤어? 하고 병식이 형의 허리를 조여서 번쩍 안아들었다. 왜? 체급 차이가 나나봐요. 그는 마른 장작배기 같은 장작개비랍니다. 마른 장작이에요. 거의 모모 같으니까 직유법 썼죠? 마른 장작개비 같은 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의자를 치켜들었다. 그러니까 병국이가 말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형 면상에다 의자를 찍으려다가 그 짓은 참아 못하겠다는데 손을 내렸다. 오늘 내가 참아. 몰래 맞을 짓을 했다. 형한테 맞아주겠어. 그러나 내가 새를 독살한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족제비 따라 개펄에 나갔는데 치사하게 동생의 형을 고발해? 뭐야? 족제비 친구 이름인가 봐요. 병식의 친구로 새를 독살해 박제사에게 넘겨. 이름이 족제비인가봐. 어떻게 생겼으면 족제비야. 병식은 100원짜리 동전을 술상에 넣고 입술에 피를 닦았다. 가방을 챙겨들더니 출입문을 열어젖혔다. 병식아! 학관 끝나면 집으로 와! 모제비로 쓰러졌던 병국이 일어나며 외쳤다. 병식은 주점을 나서 버린 뒤였다. 아우, 봐요. 철분이 안경알이 깨어졌어. 주모가 병국에게 말했다. 안경의 왼쪽 알이 방사선 금을 그었다. 넘어질 때 술상 모서리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병국은 주점을 나가 어디 갔어? 병국은 주점을 나섰다. 가로의 건물들의 길 가운데로 그림자를 느리고 있었다. 병국은 학관을 뒤져 족제비라는 병식의 친구를 찾아낼까 하다 그만두기로 했다. 턱이 뾰족한 녀석의 생김새를 떠올랐지만 그가 학관에 다니는지 지금 시간에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저녁에 병식이 귀가하면 박제사 집을 알아내는 일이 더 쉬울 것 같았다. 병국은 경찰을 앞세워 박제사 집을 덮치거나 고발할 의향은 없었어요. 박제품이 보호조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인지 어떤지도 모호했고 동진과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는 일을 여기 일단은 괄호 치세요. 박제품이 보호조가 아닌 이상 동진과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는 일과 새를 잡는 일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질 때 반론을 제시할 근거가 없기도 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처벌받는 삼림법 벌칙이 조류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수렵 금지 기간이 따로 있었지만 총포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 벌칙에서도 빠져나갔다. 짐승이나 조류의 박제품은 연구용 내지 관상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자연보호 명목을 원효한다면 야생 조류의 남획이 경범죄 정도에는 해당할 것 같았다. 여기까지 괄호 닫으세요. 즉, 못 막아요. 법으로. 법에 근거가 없어요. 여기. 새를 죽이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병국이 박제사를 만나면 그를 설득해 조류 중에 나그네새나 철새, 박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작정이었대요. 퍽이나 먹히겠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 새의 독살은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과
닿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새가 도요새에 있거든요. 그 새를 병국이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쓸게요. 뭐 그랬기 때문에 그 목적을 관철시키고 싶었다. 박제사가 남의 생업까지 왜 막느냐고 벗서면 야생동물보호협회 경남지부와 협의해서 강구책을 세우기로 했다. 병국은 중앙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귀가하기도 싫었다. 역시 그가 찾을 곳은 바닷가 개펄밖에 없었다. 황혼 무렵 바다로 향해 자맥질하는 새떼를 구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부분 있죠. 이거 새의 독성을 장애. 병국은 새를 자신의 삶. 병국은 자 새를 자신의 삶과 같은 곳으로. 그 다음에 새를 구경. 새를. 아이고. 그래서 이 부분 있죠. 그 도요새의 상징적 의미 좀 쓰고 갑시다. 도요새의 상징적 의미.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도대체 이 도요새가 도대체 뭐길래 병국에게는. 그래서 이 도요새가 병국에게는요. 뭐 여기 써야 되겠죠? 동경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존재.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디까지 나와? 다 나와? 다 나왔죠? 그래서 병국의 꿈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따가 또 쓸 게 있습니다. 또 쓸 게 있어가지고 이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생략된 부분 줄거리에 병식과 다툼을 벌여 마음이 편치 않은 병국은 새떼나 볼 생각에 개펄로 향하다가 그가 자주 찾는 서점에 들른다. 서점 주인의 대화에서 동진시 공단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은 병국은 주문한 책을 받아 들고 새떼를 보려고 서점을 나선다. 마침 엉터리행 버스가 와서 승차했다. 뒷좌석에 앉자 그는 눈을 감았다. 피곤에 찌들어 잠을 자는 듯 늘어졌다. 깜깜한 밤이었다. 멀리로 등대 불빛이 보였다. 감은 눈앞에 도요새 무리가 바다와 하늘 사이 무공천지를 가르며 날고 있었다. 날개를 상하로 쳐대며 바람에 쫓기듯 나무로 내려갔다. 등대 불빛 쪽으로 날던 새떼가 어둠에 가린 등대 몸체를 미처 못 피해 등대 벽에 머리를 박고 떨어졌다. 다시 낮이었다. 강하고와 별을 벤 논바닥에서 도요새 무리가 쉬고 있었다. 하늘 높이 떠있던 매 한 마리가 수직으로 낙하했다. 매는 쫓는 걸음을 하는 도요새 한 마리를 포획했다. 여기가 또 상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씁시다. 그러니까 병국에게 도요새는 어때요? 여기 자유와 동경의 대상이죠. 자유와 동경의 대상이 매한테 잡혔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무력한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낸 겁니다.
모습은 현재의 사냥꾼이 도요새를 수렵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폐수와 폐수를 터삼은 물고기가 도요새에게는 오히려 독이었다. 왜 도요새가 당하는 피해만 환상으로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왜겠어? 요거에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적 작가 시점으로 변하는 부분, 그리고 도요새가 병국에게 어떤 상징인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내용상 문제라서 그렇게 마시면 되고, 그래서 이 소설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에만 초점을 맞췄던 소설들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환경 문제까지 다룬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이제 와서 더 풀어보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